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원내 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죠.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소득 주도 성장 논쟁 무조건 반대가 아닌 보완책 찾는 생산적 토론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이후에 저도 들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 소득 주도 성장에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신 거지요. 네. 이미 국회에서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대1로 이렇게 질의하고 대답하고 그런 네. 문제점들을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저희 당은 네. 함께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좀 틀자. 네. 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보완 차원에서의 토론을 주문을 했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폐기하라 이런 주장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경제는 과학이거든요. 네네. 모든 것을 통계로 모아가지고 가는 네. 과학입니다. 예. 그런데 예. 취업자 수가 네. 지난해 월 평균 대비 지난해 월 평균이 31만 7천 명이었어요. 예. 근데 5월 7월에 취업자 수가 5천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1월 달부터 시행된 16.4%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저임금입니다. 네네. 저임금 노동자나 저임금에 허덕이는 이 가게에다가 보존을 해서 네. 임금을 더 올려줘가지고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가 늘어나면 생산과 설비 증가를 통해서 다시 임금 상승으로 가겠다.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워낙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책, 경제 노선을 둘러싸고 지금 그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네. 좀 짧게 줄여주시죠. 네. 예, 그래서 이런 통계이기 때문에 이 통계로 봐가지고 데이터로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지금 통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혹시 통계청장 교체 이 문제를 좀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네. 소득주도 성장이 이미 시행이 됐는데 통계치로 봐도 이건 실패했다. 그러니 빨리 스탑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이제 데이터를 둘러싼 토론은 그 여러 매체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다시 되묻지는 않겠고요. 예.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싸고 지금 야당의 공세가 거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교체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거보다도 네. 통계청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네네. 19대 국회에서도 박남춘 의원 등 일부 세 분의 의원들이 통계청장을 임기 4년으로 하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진위계수를 통계청이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을 막았으면 했어요. 반대했어요. 이러면 안 됐던 거예요. 그때도 이 유혹, 통계 조작에 대한 유혹이 있었거든요. 예예.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계층 간 분배가 악화됐다라고 1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를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불거진 문제거든요. 황수경 총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통계를 조작하면 안 된다. 특히나 다 이게 통계를 못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계는 국가의 중요한 이게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이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당연히 그 의원 여러분들이 아마 질의를 했을 텐데 대답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1년 한 2, 3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간 청장이 고안둔 황수경 청장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냥 임기가
차관들의 평균적으로 교체되는 임기가 네. 1년에서 한 3, 4개월 정도 된다. 그래서 한 것이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은 황수경 전 청장의 정말로 경질이 된 것이고, 경질된 이유가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 발표, 이것이 기화가 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금 확신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제 우리 예결위에서 권성동 의원하고 장하성 실장하고 이 통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일부 보도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아마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논란 비슷한 것이 전개가 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의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래서 그것이 황수경 청장의 경질로까지 이어졌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너무 네. 디테일한 건 저희가 추측일 뿐이고요. 네네네. 통계청장 통계의 이 수치에 대해서 네. 정권을 갖고 있는 쪽은 좀 불편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그런 장하성 실장이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다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그래서 물어본 거지요. 왜 네. 바꿨는지, 네. 정당한지, 그리고 새로 가는 새로운 청장이 전임 청장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됐냐면, 이 통계성 발표에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전면 부인하는 발언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늘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늘상 그랬나요, 의원님? 예, 어떤 정권이든 다 똑같이 해당합니다. 그래요. 네. 예.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할 때 바로 이 문제를 여쭤봤는데요.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통계 조작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금방 다 드러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거든요. 이런 반문에는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잖아요.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 표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요. 예. 여론조사 표본 수를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명 후보보다는 10,000명 할 때가 더 정확하지요. 그래서 이 표본을 넣을 때 약간씩 오차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통계청장은 반드시 독립성 있는 사람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신임 청장이 정말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표본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속칭 마사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통계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학자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게 발각이 안 됩니까? 당연히 발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수 같은 경우를 좀 가지고, 조작을 좀 할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중국의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봐보면요. 네네. 바보들만 중국의 통계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각 성이 집계한 지역 내 총생산 GRDP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합치면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국내 총생산 GDP보다 많습니다. 예. 근데 중국까지 그다음에 그리스 하나 예를 들지요. 재정적자 규모를 GDP 6%로 낮춰 발표했잖아요. 이 피판드레우 총리가 집권을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는 13.6%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권의 재정 통계는 엉터리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독립성 있는 그러한 인사를 꼭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삼아서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통계청장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인사를 철회해야 된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이런 건가요? 정리를 하면? 철회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어쨌든 철회하라고 해서 철회하겠습니까? 새로 간 청장이 이게 인프라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잘 처리해주고 또 잘못 나오면 잘못 나오는 대로 정부가 정확하게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청장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동안 발표한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를 올릴 때 네. 이분이 같이 했어요. 예예. 정장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가서 잘만 한다고 그러면야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그 당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8월 국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급선무 중에 하나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인데 오늘 이게 뭐 좀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낙관적인 보도도 있었고 좀 약간 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이건 원내대표끼리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현행하고 있는데 이거 10년으로 늘리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딩주한테 들어가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5년까지 연장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한다 했던 게 지금 법이니까 이거 10년까지 가자 그러는 건데 네. 이 10년으로 가자고 하는 데이터가 없어요. 왜 10년인지. 저는 15년 돼도 되고 20년 돼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에 자영업자를 오픈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2.4년이에요. 네. 그러면 2.4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생존을 하는 자영업자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영업한 거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한 6년에서 8년 정도 걸릴 듯 해요. 그래요? 예. 여유 있게 보면. 그래서 예, 한국당이 8년 주장한 이유가 그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헌법 23조에 보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10년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지방 소도시, 중소도시 가거나 서울의 변두리 가면 건물이 5억짜리, 10억짜리를 가지고 4, 5층에서 집안 살림하면서 1, 2층 세조선 먹고 사는 이러한 소형 임대업자도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도. 있죠. 예. 이런 분들한테 이게 팔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자유롭게 못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섰잖아요.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만들어지면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당에서 그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 지원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의 주장이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2.4년이 생존 기간인데 한 6년 정도에서 회수를 다 했다. 이렇게 하면 6년부터 이 임대인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 일하는 임차인한테 또다시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업자가 6년에서 8년 가고 8년에서 10년을 더 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계약을 해주게 되면 임차인이 예를 들어 1년에 2천만 원의 건물세를 냈다. 그러면 25%에서 30% 정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공제해주면 자동적으로 건물주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상승이 있지 않겠어요? 세금 절세 효과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임차인은 장기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나가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유도형으로 가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건 뭐 질문은 아니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그냥 그 혼잣말 비슷하게 마지막으로 이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세제 혜택을 주면 건물주 물론 착한 건물주도 계시긴 할 텐데 내가 혜택 받았으니까 임대료 그럼 많이 안 올려야지 이런 분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싶은 현실적인 궁금증이 좀 들긴 하네요, 의원님. 이거는 기간과 관리, 기간에 대한 혜택입니다. 임대료는 5%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될 텐데요. 이건 기간을 올해 건물을 내주는 건물주에 대해서 국가가 혜택을 주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약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에 여기 동참하는 곳으로 세제 혜택 지원 이게